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극갈래 이해로 넘어가서 네, 서사갈래를 마치고 극갈래, 세 번째 극갈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40페이지가 되겠고요. 오늘은 앞 시간이 좀 강의가 길어서 두 번째 시간은 좀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자, 일단 40쪽에 보면 극갈래에 의해서 생활 속 생각열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또 짧은 생활글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두 단원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 짧은 생활글에는 그 갈래의 특성이 잘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생활글을 또 보면서 이 극갈래의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꿈은 배우가 되는 거야. 꿈이 너무 커요. 현실의 나와는 다른 나를 연기하는 일이라니 늘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다. 배우가 된다면 어떤 곳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연기를 할 수 있는 무대는 두 군데 정도로 우리가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연극 무대가 있고 잘 안 보이네요. 첫 번째 연극 무대가 있고 두 번째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연극과 드라마,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극갈래에는 크게 연극의 무대에 대본이 있고 드라마, 영화의 대본이 있습니다. 이 대본을 일컫는 말이 서로 좀 다릅니다. 연극의 대본을 우리는 희곡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나오죠?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을 우리는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이 희곡과 시나리오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통점도 굉장히 많지만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극은 말 그대로 무대 위에서 상연을 하는 거고 드라마나 영화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영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 뭐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 밑에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여기 한번 보죠.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 등장인물의 역할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한다. 이 서사갈래와 극갈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인물입니다.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이 인물이 겪는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는지. 근데 이 인물이 사건을 겪게 되면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갈등 상황이 이제 보여지고 그것이 점점 고조되다가 그것이 이제 마침내 해결이 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서사 갈래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극갈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극갈래는 이 갈등의 정도가 서사갈래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면 서사갈래는 서술자가 있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또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여기 갈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서사갈래와 극갈래는 모두 갈등을 가장 기반으로 하는 작품 갈래입니다. 근데 이 서사갈래도 역시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 서사갈래는 이 갈등 상황을 누가 알려주냐면 서술자가 서술을 해줍니다. 근데 극갈래에는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이 인물들 간의 대화로만 그것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사갈래에서는 그 갈등 요소들이 서술자를 거치면서 약간 독자들한테 전달이 될 때는 좀 한층 누그러져서 전달됩니다. 근데 극갈래는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강하게 표출이 되죠. 그리고 이 극갈래는 모두 연극의 상연이나 영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갈등의 강도가 굉장히 크고 그것이 또 급속도로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극갈래가 갈등이 훨씬 큽니다. 서사갈래보다. 서사갈래도 물론 갈등이 존재해요. 근데 갈등이 존재하는데 갈등이 어디가 훨씬 크냐, 어디가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느냐, 극갈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이 극갈래에서 극대화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서사갈래에는 서술자가 있습니다. 근데 극갈래에는 서술자가 없죠. 요거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인물을 따라가면서 사건을 잘 파악해야 되고 그 사건에 있는 갈등의 양상, 여기 두 번째 칸에 있죠? 이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면서 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제는 작가가 의도하는 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시나리오도 감상을 해볼 겁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감상하면서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3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0페이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41페이지로 갈 건데요.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작품이 1970년대 작품입니다. 정확히는 1974년 작품인데, 이 1974년의 시대 상황과 이 작품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강백이라는 사람이 쓴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 이강백 씨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강백 씨가 쓴 이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먼저 우리가 이강백 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영상 같이 보고 이강백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화와 비유로 충만한 알레고리의 작가 이강백. 이강백은 1947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 달에 24일이나 극장 구경을 갈 정도로 연극과 영화를 좋아했는데 공부보다는 연극 구경이나 시를 쓰는 일에 몰두했다고 한다. 그 당시 이강백의 형은 신석정 시인이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전주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석정에게 동생이 쓴 글을 보여주곤 했다고 한다. 후에 어린 강백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의 시에 덧붙은 신석정의 잘 썼다라는 친필이었으며 그러한 신석정의 평가는 이강백이 글을 쓰는데 더욱 열정을 갖고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강백은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분에 다섯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다. 이 작품은 극단 가교의 무대를 통해 처음 연극으로 꾸며져 이강백을 1970년대를 대표하는 극작가로 만들어주었다. 70년대 군사정부가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적 사회 상황을 우화적으로 표현하는 희곡을 많이 쓴 그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 현대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한 작가로 평가된다. 또한 이강백은 권력과 민중, 세대 갈등, 이념의 대립, 인간성 상실 등 시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파수꾼, 봄날, 결혼, 느낌, 극락 같은 영월행 일기 등이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중 파수꾼은 우화적인 장치를 통해 현실을 풍자하는 이강백 초기 희곡의 특징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파수꾼은 이리떼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마을에서 이리떼를 지키는 파수꾼과 촌장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려낸 작품으로 파수꾼 다가 마을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이리떼가 아니라 흰 구름이었다는 진실을 밝혀내지만 촌장은 마을의 질서 유지를 내세워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협박하여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1970년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독재 정권을 유지했던 억압적인 정치 사회 상황을 은유적으로 비판하였다. 문학과 예술에 대한 검열이 많이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 그의 날카로운 시대 정신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비판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현실의 모순과 허위를 우화적 형식을 통해 폭로하고 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이강백. 이것이 그가 한국 연극계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자, 작가 소개 영상을 잘 보고 왔죠? 이렇게 이강백 씨는 굉장히 우리 연극사에, 우리 희곡계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살아있고요.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남겨서 여러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 굉장히 재밌습니다. 파수꾼이 뭔가를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41페이지 그림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41페이지 교과서를 보면, 자, 여기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여기 그림 있죠, 그림.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망루라고 부릅니다. 자, 이 작품은 망루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망루에서 여기 지키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뭔가를 지키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망루는 사실은 마을 입구에 있는 건데, 마을에서 좀 떨어져서 있는 건데, 이 마을에 이리떼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망루에서 이리떼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파수꾼들이 이리떼가 다가오면 이렇게 북을 쳐가지고 양철북을 쳐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자, 이 파수꾼은 실제로는 좀 긴 작품인데요. 우리 지문에는, 우리 교과서에는 지문이 다 실릴 수 없어서 일부 부분이 좀 실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죠. 파수꾼 이강백. 망루가 세워져 있는 어느 마을의 황야에서 파수꾼들은 이리떼의 습격을 항상 감시한다. 이리떼의 출현을 알리는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허둥대며 도망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단은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오게 된다. 어느 날 파수꾼 단은 처음부터 이리떼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리떼의 정체는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파수꾼 단은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보급품을 날라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촌장에게 보낸다.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본 운반인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망루로 몰려오기 시작한다. 편지를 받은 촌장은 파수꾼 달을 찾아오고 그동안 자신이 이리떼에 대한 진실을 숨겨왔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촌장은 이리떼에 대한 경계심이 마을의 단결을 도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위선을 합리화한다. 파수꾼 단은 촌장의 말에 반대하여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교묘한 말로 파수꾼 다의 실천 의지를 꺾는 촌장에게 점차 회유당한다. 결국 파수꾼 단은 촌장의 계략에 말려들어 다음날 진실을 외치기로 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리떼가 몰려온다고 거짓말을 한다. 진실은 은폐되고 파수꾼 단은 평생 망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망루에 남겨진 파수꾼 단은 이리떼다라는 망루의 파수꾼의 외침에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줄거리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문에서는 이렇게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촌장은 해설가이면서 촌장 역할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인 2역이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줄거리를 살펴봤는데 이 촌장이 좀 나쁜 사람 같죠? 좀 약간 비열하고 좀 위선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자, 이 파수꾼 간은 이 망루 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리떼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망루 위에서 이 파수꾼 가가 살펴보고 있다가 이리떼다 이렇게 외치면 파수꾼 다가 양철북을 두드리죠.
자, 그리고 이 파수꾼 다는 새로 온 청년입니다. 파수꾼으로 새로 온 청년. 자, 그래서 이 파수꾼 다가 바로 진실을 알게 되죠. 자, 이런 역할을 각자 맡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앞부분의 줄거리 통해서 자, 이제 우리 지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죠.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는 막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막루 위에서 이리떼다,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막루 아래서 북을 두드려 마을에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다 허둥대다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오, 이 부분 좀 체크해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파수꾼이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막 이렇게 외치면 이제 파수꾼 나가 양털북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이리떼를 피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해가 있었죠. 맨날 두려움이 사는 거예요. 이리떼가 오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이 부분이에요. 어느 날 다는 처음부터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헐, 이리떼는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이리떼가 없는 거였어요. 이게 뭐죠? 자, 그러면서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막루로 보급품을 날라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촌장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파수꾼 다는 촌장님이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까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근데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본 운반인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여태까지 맨날 이리떼가 두려워서 그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지붕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했는데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분노하겠죠? 아마 쳐들어올 거예요. 이 촌장에게 쳐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희곡이어서 여러분들이 교실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거 역할극도 해보고 사실은 이렇게 관련된 영화들도 많고 재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실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또 이렇게 혼자 읽으면서 하려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좀 그래요. 자, 일단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좀만 참고 계약이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도 재미가 없어요. 자, 일단 그러면 이 밑에 부분 한번 본문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자, 해설자가 퇴장했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 나가 들어왔습니다. 파수꾼 나가 들어와서 나가 이야기하죠. 아침 식사 하겠니?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자, 나가 저는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는 뭘 알게 됐죠? 진실을 알게 됐죠. 다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이리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가 뭘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예,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막 배려해주네요. 자, 그러면 42쪽으로 갑시다. 자, 일단 다는 진실을 알게 돼서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42쪽의 윗부분으로 가시죠. 자, 긴 접시를 다에게 가져다 턱 밑에 받쳐든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거, 이 괄호 안에 인물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뭐 지문이라고도 하고요. 지시문이라고 하죠. 뭐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얼굴 헬스하다. 목이 아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님, 1위는 정말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1위는 정말 없는 거죠? 이거 진실이죠, 진실. 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넌 1위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요 겁쟁이. 우리 양털북을 두드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떼가 덜 무서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양털북을 두드리면 이리떼가 안 무서워. 그럼 나는 지금 이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다가 양털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주마. 그랬더니 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 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아저씨,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파수꾼 나가 진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때가 습격해 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막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를 전부 바라보았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곤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이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가에 흰 구름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그걸 향해 막루 위의 파수꾼은 이리때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요. 그냥 막루 위에 있던 파수꾼은 이리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막루 위에 있는 파수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파수꾼이 이리때다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3번이나. 자, 그리고 저는 막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때라고는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합시다. 여기에 좀 중요한 지금 내용들이 좀 많은데, 자, 이제 막루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이 흰 구름만 있었어요. 흰 구름이 있는 게 이게 실체죠, 실체. 그런데 이 파수꾼은 이리때다 이렇게 외쳤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이리때는 없어요. 흰 구름만 있어요.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왼쪽에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흰 구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리때는 없었죠. 자, 그러면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리때는 일단 거짓이에요. 그쵸? 거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부러 이리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리때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이 거짓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이리때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북소리를 들으면 엄청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포를 조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흰구름은 뭐냐? 이게 진실이죠. 이게 진실이고 실체예요. 실제로는 이리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진실이고 그 진실의 실체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 얘야, 난 네 마음을 안다. 넌 막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겐 이 쓸쓸한 곳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나가 지금 다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파수꾼 나는 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자, 믿지 않은 이유는 어리석어서 그렇죠. 자기가 평생 이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나가 어리석다는 부분이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죠. 이 두 사람의 대화로 계속 이루어져 있어요. 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정말 막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겉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수설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때가 없다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가면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한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 옥신각신했어요. 이 진실을 두고. 그런데 여기서 이 가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가 이리때다, 이리때가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는 완벽히 거짓말쟁이죠. 이 사람 정말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이 가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촌장이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촌장이 하수인입니다. 하수인. 그러니까 촌장 말만 그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촌장의 하수인이 일단 파수꾼 가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다의 말을 믿질 않아요. 왜냐면 너는 온 지 3일밖에 안 됐어. 나는 여기서 평생을 지냈어.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근데 네가 왜 그렇게 말하니? 내가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굉장히 어리석은 인물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리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리석은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옆에 문제가 있네요. 파수꾼 다를 나무라는 파수꾼 나는 어떠한 성격의 인물일까?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어리석고, 이 어떤 지배층이나 권력이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온 그런 어리석은 인물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뭐, 우매한 인물이다. 우매하다는 어리석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매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보죠.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다는 여느 때와 달리 침착하게 일어납니다. 자, 옆쪽으로 가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지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다가 담요를 벗어서 네모 반드시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그랬네요. 지금 나가 북을 두드리고 있죠? 나 북 왜 두드려요? 여러분, 나가 북을 왜 두드리고 있죠? 앞에서 끝나기 전에 42쪽의 맨 밑에 파수꾼 가가 이리 때가 다가온다, 뭐 이리 때가 몰려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파수꾼 나는 습관적으로 북을 두드리는 거죠. 그쵸? 자, 근데 그는 그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됩니다. 파수꾼 다가요. 파수꾼 다는 파수꾼 나, 그러니까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나를 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돼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여기 문제로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파수꾼 다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을까? 다는 알아요. 다는 이리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다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래서 다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북을 막 두드리는 나를 보면서 또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그랬더니 다가 정말 이리 때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가 또 얘기합니다.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심지어 나는 이 파수꾼 이 막문에서 평생을 보낸 거예요. 이리 때를 감독하느라고. 자, 그러면서 서운하다. 아무나 나쁜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그랬네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나가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오히려 더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양철북을 쳤어요. 근데 평생 동안 양철북을 치면서 단 한 번도 이리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굉장히 이 비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무비판적인 태도. 다시 말하면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리 때가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자, 근데 이렇게 의심 한번 해본 적 없이 이리 때의 존재를 믿어왔던 거죠. 이 이리 때의 존재를 확신해 왔던 거죠.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파수꾼 나가 어리석다는 증거죠.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이제 물론 믿기는 해야 됩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 신뢰를 기본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의심을 해봐야죠. 근데 왜 평생 이리 때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지?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야채복을 쳤는데 왜 이리 때는 한 번도 안 왔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봤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의심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파스콘 나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다가 어쨌든 나가 야 내가 평생을 보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하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스콘 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쩜 그렇게 평생을 의심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가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스콘 나는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있을 테니 계속 그냥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인물이에요. 자, 그랬더니 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이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이 엎드려야 아무 소용없고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그랬네요. 자, 이 부분.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고, 오직 내가 본 것을 말하고 싶다. 그랬네요. 왜냐면 나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다의 이 부분 대사를 보면, 이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밝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갈등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의 어떤 괴로운 심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진실을 알게 된 사람도 오히려 마음의 괴로움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우리 파수꾼 다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진실을 자기는 알게 된 거죠. 파수꾼 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똑똑하고 비판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43쪽의 윗부분까지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연휴죠? 여러분 연휴에 너무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 계약이 늦어져요. 선생님 더 이상 이렇게 혼자 떠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십시오. 자, 고생 많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출석 확인은 38페이지 학습활동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 좀 찍어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